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집주인이 되지 못하고 일본 사람이 집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먹사리 하나 짓고서 종 노릇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건 인생이 아니다. 행복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다. 역시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집주인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서 살게 됐다. 우리가 집주인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제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고향도 같은 후에 김일성이 됩니다마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서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해방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이 그때는 김성주입니다만 하는 얘기가 첫째는 친일파를 숙성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온 국토를 나라가 가지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경제기관을 나라가 전부 하지 개인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수는 숙성하고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런 6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 사람이 사상이 없는 사람인데 그동안 나라 떠나서 20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공산당원이 됐구나. 그것도 정신적인 사상은 없이 행동대원이 됐구나 말이죠.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을 때 그때는 김성주라고 해서 고향 사람이고 초등학교 선배여서 조반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한 달쯤 있다가 김일성 장군이 평양으로 온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서대필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이승만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김구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는데 김일성 장군이 오니까 환영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그 군정이 때니까요. 군정 장관이 소개하면서 김일성 장군을 소개하는데 뜻밖에도 내 고향 선배인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한에는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한 2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이건 내 나라가 아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일본 사람은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공산정권이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는데 북한은 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40년 동안에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대한민국이 가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건 아주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독재 정권이 돼서 4.19가 나고 실패를 한 것 같지만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강을 건넜기 때문에 독재
정권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독재 정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올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선언하게 맹고하니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반공으로부터 시작한다. 공산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군사정권이 되니까 많이 걱정하다가 반공을 선언하니까 박정희한테 우리가 미국에서 직접 만나야겠다 말이죠. 그래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마는 박정희 씨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다 만나보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확실하고 반공을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박정희 정권을 밀어주자. 근데 박정희 정권이 성공하게 된 건 민관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우리 지금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 자유시장 경제를 열어주고 거기에 교육받은 국민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10년, 10여 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빨리 성공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관이 경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라. 대한민국 문 열어놓고서 너희가 부자냐 우리가 부자냐 뭐 자본주의가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세계 속에서 한국 경제다 하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민관이 생산기반을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 울산에 다녀왔습니다만 울산 포천 같은 데 포항 같은 데가 생기고 생산이 되고요. 무역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또 교육받은 국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쯤 됐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선포할 때 그때는 다른 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이전까지는 권력국가입니다. 힘을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나라였는데 그때부터는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을 가지고 사는 나라, 법치국가가 되니까 그때는 온 세계가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법치국가가 되니까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떤 나라인가? 더 높은 나라입니다. 더 높은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질서국가입니다. 질서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의 우리가 원하는 더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우리 한 20, 30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한 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역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민관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한때 그때를 뭐라 하는 거 아니 최대 행복의 최대 다스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꺼내는데 제일 좋은 나라, 제일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다. 행복을 50만큼 누리면 그 나라는 50만큼 성장한 거고 행복을 100만큼 누리게 되면 그만큼 성공한 나라입니다. 행복의 척도가 나라의 척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데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행복했더라. 우리 후배들도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뭐 하나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표준도 없이 경제만 성장하면 된다. 무슨 뭐 산업이 발달되면 된다. 민주주의가 된다. 그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나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선배들이 이것이 행복이더라 말이죠. 우리 후배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고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류 역사가 생기고 제일 처음 윤리학책이 나왔는데 히랍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책이 처음 윤리학입니다. 그 윤리학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한다. 그럼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결론이 뭔고 하니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인격만큼 행복은 인복이다. 인격이 낮은 사람, 인격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고 인격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다.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행복하려고 하게 되면 인격의 나무를 키워야 한다. 그 인격의 나무를 키우려고 하게 되면 무슨 책임이 따르는가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 괴테도 일생을 통해서 낸 결론이 뭔고 하니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경제다 문화다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았는데 인격을 키우는 사람은 행복도 키우고 인격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도 차지하지 못한다. 그 한 가지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격을 키운다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인격을 갖춰야 한다.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추는 첫째 조건이 뭐인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행복이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이제 다 끝내고 윤석열 정권을 이제 넘어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도 행복하지 못하는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지도자들이 아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조계 출신입니다. 판검사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는데 이 법조계 사람들이 대단히 유능하고 또 존중받을 만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를 많이 애우는 사람, 따로 하는 사람이 행정고시 혹은 사법고시 합격을 합니다. 사고력은 없고 기억력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니까 국제 감각이 없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없는 거 아닌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대학생들은 전부 인문학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적습니다. 또 아는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같이 일한 사람이 누군가?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일한 사람이 운동권 출신 학생들입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이건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출신과 운동권 출신이 지식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요 안에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정의를 따지고 하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만 보면 이거 그렇게 말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식한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거 보면요, 우리가 억번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인가 말이죠. 거리 나가서 외치문다고 욕잘하면 하게 되고 말이죠. 우리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 무식한 사람들을 뭐 모르는 거아니 자기 잘못은 모릅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50이 되거나 60이 되거나 공부하는 자세, 지식을 넓히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선배들이 이걸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후배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 의료비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인격을 갖춘 의료인이 적으면 교육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내 가까운 친구가 김태길 교수인데 누가 김태길 교수한테 가서 내 얘기하게 되면 저 김영석 교수는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래 삽니다. 근데 내 친구가 나보고 한 얘기가 요새 와서 생각하는 게 민관이 저는 이제 저녁마다 일기를 쓰는데요. 오늘 일기를 쓰기 위해서 작년 오늘을 어떻게 지났나, 재작년 오늘을 어떻게 지났나 그걸 읽어보고서 오늘 읽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참 생각이 모자랐구나 말이죠. 그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앞으로는 좀 달라야겠다 말이죠. 지금도 배웁니다. 지금도 내가 나를 자꾸 반성합니다. 그 자세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후배들한테 너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행복해라 그래도는 안 됩니다. 공부하고요, 배우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은 80까지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장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 살아보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육자가 될 수가 없고요.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그 사회는 성장을 못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동안에 인격을 갖춰야겠는데 인격을 못 가진 사람, 인격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인격이 없으니까 그럼 그 대신 무엇로 사는가 궁금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뭘로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성격을 가지고 삽니다. 90에 대해서도 인격이 없는 사람은 성격밖에 드러나는 거 없습니다. 남 욕하기도 하고 말이죠. 화내기도 하고 말이죠. 소고기살에 올라가게 되면 남이 얕보고요. 왜요? 성격은 있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또 인격이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요. 명예도 가지고 싶고요. 또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인격이 없으면 성격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 없는 사람이 늙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 요즘 우리 꼰대란 말 많이 하죠. 이거 멋지지 못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도 대학생도 같이 얘기했을 때 우리 선생님 얘기 재미있다 말이죠. 좀 많이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면 내가 교사의 자격이 있고요. 교육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지방의 애국어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1시간 동안 이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다 끝내고서 오려고 하는데 얘들이 가려고 안 그래. 좀 더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나오는데 어떠니 슬그머니 물어봐요. 교수님도 고등학생 때 연애해 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나보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날 친구같이 보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 연애해봤다.